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LA 등 남가주 지역이 지난주부터 계속되고 있는 폭염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때문에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100도가 넘는 불볕더위가 지난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도 폭염이 계속될 예정이어서 전력 대란도 함께 우려가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또 이 보리스 존슨 총리의 후임으로 리즈 트러스 외무부 장관이 확정이 돼 영국 역사상 세 번째이자 최연소 여성 총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 너무 더웠죠? 정말 더웠습니다. 저도 이거 미국에 살면서 이렇게 LA에 살면서 이렇게 더운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정말 오래 삽니다만은 이렇게 더운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습도가 이렇게 높았던 적도 없었거든요. 저는 항상 토요일 날 근무를 하기 때문에 오후에는 집을 나서서 이제 회사로 오는데요. 라디오 코리아로 오는데 집 문을 여는 순간에 훅 하고 들어오죠. 훅 하고 들어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대구 같았어요. 네, 저는 그냥 한증탕에 들어가는 느낌이었고요.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까지 더우면 어떡하지 막 걱정이 될 정도로 더웠고요. 참고로 어제 일요일도 이 LA 다운타운 이곳 한인타운이 100도가 넘었습니다. 맞아요. 103도. 네. LA 다운타운 이쪽이 100도가 넘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그 요즘 더운 그런 날씨고 이번 주도 뭐 계속 90도가 넘네요. 오늘도 지금 현재 82도 최고 기온이 지금 LA가 94도로 예보되어 있는데 이번 주 내내 지금 90도가 넘는 그런 더위인데 예전에도 폭염은 사실 뭐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뭔가 좀 차원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 뜨거운 바람이 예전에 이렇게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번 폭염은 정말 이 뜨거운 바람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숨을 잘 못 쉬는 그런 느낌. 숨을 좀 쉬어야 되는데 굉장히 숨 쉬는데 좀 부담스럽고 힘들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고요. 이 단순하게 더운 게 아니라 뭔가 밑에서 좀 끓어오르는 것 같은 마치 이 계속 한계치에 가장 높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한증탕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무슨 그 거대한 이 그런 이 뭐라 그럴까요? 찜통 위에 우리가 있는 것 찜통 같아요. 위에 우리가 있고 밑에서 뭔가 불을 달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습도가 높아서 네, 습도가 높아서. 그러니까 네. 우리가 서울에서 느끼던 무더위, 맞아요. 이 찜통더위라고 얘기하던 바로 무더위가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번 폭염이 좀 이례적에 원래 이렇게 더운 날씨는 덥다 하더라도 뭐 8월 이랬는데 그렇죠. 이번에 뭐 9월이잖아요. 여름에야 뭐 원래 더운 곳이니까 덥다는 게 이해가 되는데 지금 네. 9월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아무래도 한풀 꺾여야 되는데 네. 한풀 꺾이기는커녕 더 더워져서 그러니까요. 이건 정말 좀 기상이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이 한여름도 아니고 이제 9월에 접어들었는데 뭐 캘리포니아가 내륙은 원래 덥고 비가 잘 안 오기 때문에 사막 지역이고 그래서 내륙은 항상 덥죠. 더운데 이번에 물론 내륙이 가장 덥습니다. 뭐 엔텔로펠리라든가 뭐 팜데이라든가 이런 곳이 뭐 110도를 넘어가는 엄청난 더위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내륙 외에도 뭐 상업 지역, 주거 지역이 있는 다운타운이나 한인타운 같은 곳 그리고 해안가까지 가리지 않고 다 더워요. 그래서 정말 이 폭염이 심하긴 심하구나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보통 그렇게 밸리라든가 이렇게 더운 곳, 산악 지역 이런 곳은 덥지만 그 지역에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내려올수록 좀 선선해지거든요. 특히 바닷가 같은 곳은 바닷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럼요, 아무리 그래도 시원한데 지금은 뭐 시원한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이 폭염이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또 그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참 보통 폭염이 아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더운 기간도 지금 굉장히 맞아요. 오래 가죠. 맞아요. 근데 네. 이렇게 폭염이 엄청난 이유가 뭐예요? 역시 그 연방기상청의 그 보도를 보면 설명을 보면 바다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내륙 쪽에 고기압이 형성돼서 뜨거운 그 열기를 내뿜더라도 해가 지고 이렇게 되면 저녁, 밤, 새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바다에서 찬바람을 동반한 그런 저기압이 좀 불어오면서 이 쿨링 다운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남가주 캘리포니아 위에 이 하늘에 이 고기압이 형성돼 있고 이게 움직일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고 이 바다 쪽에서 태평양 쪽에서 오는 그런 저기압이 좀 일어나야지 고기압이 좀 밀려갈 텐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한낮이나 오후에 더운 거는 뭐 또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해가 지고 나서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더워서 창문을 열어놓고 자면 새벽이 되면 춥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안 춥습니다. 전혀 안 추워요. 그래서 이 정말 심각하구나. 심각해요. 예, 달궈진 이 열기가 밤이 돼도 해가 져도 이게 좀 가시지 않는다는 거.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정전 사태가 우려된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독립 시스템 오퍼레이터죠. 캘리포니아 아이소가 이 폭염으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특히 앞으로 며칠 동안이 고비가 될 것 같다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 월요일 저녁부터 전력 수요가 공급량보다 더 많아질 거다. 그 지난 주말 토요일 이런 때 거의 이제 공급량 한계치까지 접근했고 이제 오늘 저녁부터는 수요가 공급량을 이제 능가하게 될 거다 이제 이런 얘기고 내일 6일 화요일에는 전력 수요가 캘리포니아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서 좀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난 주말부터 전력 사용량은 이미 한계치 예. 다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 3일 토요일 날 44,000 메가와트의 전력을 사용했다고 이게 이제 캘리포니아주 전체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좀 나타났는데 토요일 날이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래서 네. 토요일 날 특히 이 전력 사용량이 많았고 내일 저녁 화요일 저녁에는 5만 메가와트를 지금 넘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폭염 때문에 어마어마한 양의 좀 전력을 사용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또 그렇잖아요. 사실 한낮에 아무리 뭐 절전을 하라고 하지만 에어컨을 끄고 견디기가 좀 어려워요. 못 지금 견뎌요, 못 거의 견뎌요.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절전을 웬만하면 우리도 동참을 하고 싶지만 지금은 거의 이게 불가능한 수준이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많아요. 엘리오트 메인저 이 캘리포니아 아이소 회장 겸 CEO가 상당히 긴박한 순간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내일 그리고 한 모레까지 사흘 동안 이 캘리포니아 아이소가 지금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지금 얘기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좀 한계치를 맞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서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정전 사태가 일어나면 큰일이잖아요. 큰일이죠. 무슨 대비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대비책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 아이소의 그 엘리오트 메인저 이 CEO가 하는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겁니다. 그 예방책을 잘 강구해서 그 공급보다 수요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일단 수요가 공급보다 초과하게 돼가지고 어디선가 정전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그거 복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모든 지역이 다 전력 사용량이 높아진 상황에서 전력 복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게 현재로서는 최선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예방하느냐? 대략 뭐 몇 가지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백업 발전소를 가동해서 전력을 더 많이 생산하는 거. 그래서 조금 공급보다 이 사용량이 늘어나는 것 같아도 그 전에 백업을 가동시켜 가지고 그것을 커버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타주에서 전력을 구입해서 공급하는 방안.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만의 지금 전력은 한계치에 이르렀으니까 빨리 타주에서 전력을 가져와서 위기를 넘긴다. 이거 있고요. 다른 하나는 디맨드 리스판스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겁니다. 디맨드 리스판스 프로그램은 피크타임 때 절전에 동참하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뭐 이런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전력 사용량 감소를 유도하는 사람들 중에는 또 특별히 더위를 잘 참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대부분은 힘들지만 나는 뭐 에어컨 꺼도 견딜 수 있어 이런 분들은 뭐 에어컨을 끄고 견디고 뭐 그렇게 해서 전력 사용량을 확 낮추게 되면 그런 분들은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런 대응책이 통할런지 피크타임에 빨래만 하지 않아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요. 아니 근데 뭐 솔선수범해서 누구든지 좀 절전을 해야죠. 그렇죠. 저 말에도 사실 뭐 에어컨을 78도로 놔라 그래도 저는 80도로 지금 놓고 있거든요. 네. 80도로 나도 더울 텐데. 후덥다라는
높다라는 좀 조금 더 네네. 높다라는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뭐 80도면은 뭐 양호한 편이었고 그다음에 전등도 이 전체 불보다는 이 스탠드 가스 네네. 스탠드 이 불을 이렇게 하나만 켜서 지금 있고 저녁 때 말이죠. 전- 이렇게 지금 열심히 노력을 아유, 하고 저는 사실 너무 더워서 에어컨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에어컨은 사용하는데요. 대신에 TV 안 보고요. 그 시간에 TV 안 보고 세탁기 사용을 네네, 좀 안 하고 안 하고. 냉장고를 열고 닫을 때마다 굉장한 전력 맞아요. 소모가 된다 그래서 냉장고를 사용하는 거 최소화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참 심각하긴 방송을 합니다.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조금 협조를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저러나 영국의 새로운 총리가 지금 오늘 아침 탄생이 됐는데 예, 맞습니다. 여성 총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집권 보수당의 당대표 겸 차기 총리 선정을 위한 투표가 실시됐죠. 359명의 보수당 현역 하원 의원들이 참여해서 최저 투표자를 한 명씩 제거하는 방식으로 5차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투표를 통해서 리즈 트러스 현 외무부 장관이 결국 보수당의 당수가 됐는데요. 당초에는 그 리시 수낙 전 재무부 장관이 부동의 1위였고 유력한 총리 후보였습니다. 이분이 그 인도계죠. 인도계로서 이제 영국 총리에 오를 것이다 하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는데 리즈 트러스 현 외무부 장관이 당초 3위였는데 결국 이변을 일으키면서 세 번째 여성 총리가 됐습니다. 이 막판에 이제 1위와 2위 리시 수낙 전 재무부 장관과 리즈 트러스 외무부 장관의 이제 1, 2위 표대결이었는데 전국의 보수당 당원들의 한 달여 우편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했는데 이 당원 투표에서 이제 이변이 벌어진 거죠. 리즈 트러스 후보가 8만 1,326표를 얻어서 강력한 후보였던 리시 수낙 전 재무부 장관 6만 399표를 얻은 이 리시 수낙 전 장관을 2만 1,000여 표 가량 앞서면서 상당히 큰 차로 앞섰어요. 그래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확정된 건 보수당의 당수로 이제 확정이 된 거고요. 근데 영국은 내각 책임제이기 때문에 집권당의 당수가 되면 당연직으로 이제 총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총리로서 오르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리즈 트러스 새 총리 당선자는 언제 총리직에 오르는 거예요? 네, 내일 오릅니다. 이제 영국 시간 내일이니까 LA 시간으로 오늘 오후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 내일 화요일 스코틀랜드 발모랄 성을 찾을 예정입니다. 지금 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발모랄 성에서 여름 정양 중이기 때문에 그곳을 찾아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접견하고 새 총리로 임명됩니다. 물론 이제 영국은 의원 내각제고 뭐 여왕은 명목상의 군주긴 하지만 그러나 어찌됐건 절차상으로 총리는 여왕의 재가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여왕에 의해서 이제 임명이 되는 그런 과정을 밟아야 이제 공식적으로 총리 일을 해나가게 됩니다. 리즈 트러스 이제 외무부 장관이 총리가 되는데 지금 현재 총리가 있잖아요. 보리스 존슨 총리가 있기 때문에 현 총리가 물러나야지 새 총리가 들어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리스 존슨 총리가 먼저 스코틀랜드 발모랄 성을 방문합니다. 같은 날 방문하고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야인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리즈 트러스 후보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만나서 새 총리로 임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왕에게서 임명받은 그 순간부터 총리로서 공식 업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영국 시간 내일 LA 시간으로 아마 오늘 밤부터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이 별다른 일이 없다면 정기 총선이 예정된 2024년 12월까지 총리로 재직하게 됩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뭐 또 정치적인 격변이 일어나면 그 안에 또 물론 지금 보리스 존슨 총리가 물러나듯이 물러날 수도 있겠지만 특별한 이변이 없다면 2024년 12월까지는 총리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총선에서 또 승리한다면 총리직을 또 계속 유지할 수 있겠죠. 반면에 총선에서 패하면 보수당이 집권 여당 자리를 다른 당에 넘겨주면 총리도 당연히 다른 당 차지가 되는 겁니다. 어찌됐건 리즈 트러스의 총리는 이제 내일부터 총리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어떤 인물이에요? 트러스라는 분이. 예, 이분이 그 47살이죠. 굉장히 젊은 총리입니다. 그래서 3명의 여성 총리 지금까지 세 번째 총리인데 여성 총리 중에 가장 젊고요. 47살 아주 젊은 총리고 명문인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인물인데 상당히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뭐 정치인이 정치적이라는 게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여러 부서에서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강요 생활을 했는데 관료형이라기보다는 철저한 정치적인 스타일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분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게 브렉시트 때 모습이에요. 브렉시트 때 이분은 브렉시트를 반대하면서 유럽연합에 잔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랬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가 확정이 되자 바로 브렉시트 찬성파로 돌변했어요. 그래서 그 브렉시트를 자기는 지지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치적인 인물. 그러니까 일관된 소신을 지키기보단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입장을 바꾸는 이런 아주 전형적인 정치인 스타일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최근에 중국과 러시아에 아주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외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를 이제 상대로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데 마찬가지로 이 소신이라기보다는 역시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라든가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게 유리하다는 아마 그런 판단에 의해서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대학교와 젊었을 때는 중도 좌파적인 성향이었던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정치에 입문하고 나서 마거릿 대처 아주 보수의 극치 아닙니까? 보수 중의 보수인 마거릿 대처를 추종한 것으로 또 유명하고요. 외모도 마거릿 대처 전 총리처럼 하고 다녀서 표를 얻기 위해서 마거릿 대처 흉내내고 있다는 그런 비판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상당히 사실 운도 따랐어요. 본인이 뭐 잘한 것도 있긴 있겠지만 상당히 운이 따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리시 수낙 전 재무부 장관 인도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굉장히 유력했어요. 거의 확실시 된다고 봤는데 갑자기 인기가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리시 수낙의 부인이 10억 달러대 한국 돈으로 치면 1조 원대 자산가라는 게 드러나면서 인기가 떨어졌어요. 아니 근데 뭐 재산이 많다는 것 때문에 인기가 왜 떨어지냐 할 수 있는데 리시 수낙 그 전 재무장관이 서민 코스프레였습니다. 이분 자기는 서민이다 하는 걸 굉장히 강조해 왔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부인이 한국 돈으로 1조 원대 자산가라는 게 드러나니까 이 완전히 좀 그 거기서 많은 영국인들이 실망을 했고 그래서 리시 수낙에게 갈 표가 바로 이 그 리즈 트러스에게 갔다. 그래서 본인이 잘한 것보다는 좀 어부지리로 지금 총리에 오른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운이 좋네요. 네, 그래서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지금 10%가 넘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과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 등으로 영국 상황이 아주 지금 심각한데 과연 새 총리로서 영국을 어디로 이끌고 갈 것인가 좀 궁금한데 이 상당히 정치적인 인물인 그 리즈 트러스 총리가 또 어떤 역사를 만들어 나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